오늘 나오신 분은 전국의 지체장애인들에게는 등을 대고 싶은 분, 또 의지하고 싶은 곳입니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김광환 회장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환 회장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뭐 전국을 다니시던데 오늘 오시는데 어려움은 없으셨나요? 간단하게 예. 좀 자기 소개 좀 해주시죠. 예, 저는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김광환입니다. 중앙회장을 맡고 있고요. 회장한 지가 지금 10년 차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네. 예. 그 회장 하신 지가 10년이 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초대 회장은 아니시고 그 전에 그러면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이 역사가 어떻게 돼요? 예, 한국지체장애인협회는 1986년도 아시안 게임이 열리면서 네. 장애인 단체가 조금 움직이기 시작을 했고 태동하기 시작한 시기였습니다. 그런 점에 또 88 패럴림픽도 있고 88 올림픽도 우리가 개최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장애인에 대한 관심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때 맞춰서 장애인들도 이제 좀 사회적 참여라든가 자립이라는 어떤 기치 아래 뭔가 사회에 기여하고 네. 활동할 수 있는 어떤 터전을 마련해야 되겠다는 의식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1986년도 12월 27일로 기억됩니다마는 우리나라 최초로 장애인 자조단체, 그러니까 네. 장애인들이 관인 주도가 아닌 장애인 스스로가 단체의 필요성을 느껴가지고 단체를 만들고 지방 조직을 만들어가면서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97년 12월 27일 단체 설립과 동시에 출범을 하게 된 단체입니다. 네. 사실은 당사자주의가 수면에 살짝 나오기 시작할 무렵에 예. 본격적으로 형성된 그런 단체죠. 예. 특히 지장협은 설립 목적이 장애인의 그 사회 참여 확대, 그때 당시 장애인 자립도모 이런 것을 목적 사업으로 명시를 하고 출범을 했고 큰 네 가지의 어떤 이슈를 갖고 우리가 사회에 우리 단체의 출범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네. 첫 번째가 뭐냐면 장애인들의 정치 세력화. 정치 세력화. 예. 예. 두 번째가 당당한 당사자주의. 이 장애인 복지는 기존에 다른 사람에게 맡겨야 될 게 아니라 좀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우리의 요구나 이사를 정치권에 반영하고 정책에 담아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 네. 그다음에 또 정부의 정책과 시책에 대한 감시평가 기능을 세 번째로 이렇게 꼽고 나섰고요. 네. 그다음에 네 번째가 전국의 장애인 단체의 조직화. 조직화. 예, 이 네 가지의 어떤 이슈를 갖고 우리가 전면에 나서면서 지혜를 창립하고 조직을 만들어가기 시작했죠. 네. 장애인의 정치 세력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사실은 이종성 의원이 그 회장님 계신 지체장애인협회 사무총장을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나왔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까? 그것도 그 일환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장애인에 대한 이해가 비장애인 사회 속에서 충분하게 되지 않는 상황인데 많은 분들이 이 장애인은 지체장애인이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하고 계세요. 예. 그래서 이런 협회가 있구나 라고 생각하실 텐데 들으시는 분들은 예. 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이게 어떤 일을 지금 하고 계십니까? 우리 단체의 그 사업은 굉장히 방대합니다. 첫째 정치적으로는 장애인 이해 정치대학원을 운영하고 있고요. 또 전국 장애인 종합예술제라는 그 예술의 부분도 우리가 그 협회 설립 초기부터 지금까지 한 35년간 이렇게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네. 또 뿐만 아니라 자립 작업장의 운영, 경영자 연수 이런 등등의 프로그램도 다 하고 체육에 있어서는 서울국제 휠체어 마라톤 대회 네. 또 장애인 가족 페스티벌 그래서 장애인 배우자에 대한 어떤 배려라든가 그동안의 노고에 대한 치약
이런 것도 하고 있고요. 또 지역에서 장애인 교육이라든가 또 종사자들에 대한 실무적인 교육 많은 부분에서 교육을 하려 하고 기타 많은 사업이 있습니다. 네. 예. 전국에 1,583개의 장애인 단체가 등록돼 있잖아요. 예. 그 지장협의 규모는 어떻게 되죠? 예, 우리 협회를 간략하게 소개를 하면 우리 협회는 중앙회가 있고 17개 시도협회가 있고 예. 그 밑에 230개 시군구 지회를 갖고 있습니다. 예. 또한 그 장애인 복지관이라고 칭하는 장애인 복지법 58조 제2항에 있는 지역사회 재활 시설을 예. 복지관을 25개 운영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 그 밑에 3호로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 직업재활 시설을 37군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네. 전체의 회원 규모는 약 47만 2천 명 정도가 이렇게 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종사자 수는 한 8,200명 정도가 이렇게 우리 협회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40만이 넘는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지체장애인 가지신 분들이 그 제일 많다는 통계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등록장애인 기준으로 해서도 약 268만 정도로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네. 그 중에서도 우리 지체장애 유형이 128만에 거의 육박하고 과반수 정도 됩니다. 물론 네. 뇌병변이라든가 척수장애인 이런 걸 다 합하면은 아마 50%가 넘을 거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네. 우리 지체장애 유형이 가장 많은 회원과 동시에 또 인구수를 갖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장애계의 맏형 역할을 해야 되는 그 무거운 책무도 우리가 동시에 수행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척수 장애와 뇌병변은 안 들어간 거라는 말씀이죠. 그렇죠. 예, 예. 법률적인 용어나 뜻으로 보면은 그분들도 다 지체 장애인 건 사실인데 예. 분류에 상관없이 그죠? 그렇죠. 네.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장애 유형이 15개 유형으로 그렇죠. 나누어져 있고 아직까지 척수는 지체에서 분리되지는 않고 있죠. 네. 근데 김강원 회장님은 협회의 역사에 대해서 아까 줄줄이 쭉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뭔가 남다른 인연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예. 그 지체장애인 협회하고 어떤 인연을 맺게 되셨어요? 사실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원래는 교사가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치경제 선생을 하려고 대학을 들어갔었는데 2급 정교사 자격증을 그때 당시에 따서 나오니까 교사를 하려고 하니까 그때만 해도 쉬고 제가 고향에서 시골에서 정치경제 선생이나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접근을 했었는데 네. 당시 사회적 여건이나 환경 또 교육자로서는 장애인이 굉장히 좀 뭐랄까 냉대를 받던 시절이라고 그 할까요? 당시에는. 차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여의치는 않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올라와서 취업을 하려고 여러 군데 노크를 하고 또 필기 시험도 몇 군데 합격을 하고 기업체에서 그랬는데 4군데인가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면접에서 다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도저히 이제 이게 가슴 아픈 일인데 제가 웃게 되네요. 예. 그래서 공부는 내한테 밥이 되지 않는구나 이런 또 자책감에 시달리기도 했고 이런 네. 점에 우연히 용산을 지나가다가 한국지체 장애자 연합회라는 간판이 붙어 있는 거 봤습니다. 그때는 장애자라 그랬죠. 예. 그래서 들어가가 이제 취업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또 상담하시는 그 과장이 그 회장님을 직접 보시는 게 좋겠다 싶어 면담을 하게 됐고 네. 회장님이 저와 같이 이제 일하기를 원하셔서 네. 그때 그 인연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오늘날까지 이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신 장기철 회장님이셨나요? 예, 장기철 회장님 맞습니다. 그 회장님이 직접 뽑으신 거네.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예. 네. 근데 그렇게 하셔서 그러면 사무직부터 시작을 하셨네요. 협회 사무직부터. 저는 사무직으로 바로 안 하고 네. 특히 그때는 뭐 취업의 부분에 있어서 위장 취업자고 뭐 그런 얘기가 많이 나돌았어요. 그래서 네. 좀 더 눈여겨볼 놈이다 싶어서
회장님이 그러셨는지 자원봉사 형태로 한 2개월을 이렇게 근무를 하게 하더라고요. 네. 그러다 3개월째 이제 정식으로 평직원으로 이렇게 근무하면서 네. 지장역과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 2개월 동안 이렇게 간을 보셨네요. 예. 회장님께서. 예. 그런데 사무처를 쭉 거쳐서 이제 회장님이 되신 거네요. 예. 네. 그 사무처 경력이 얼마나 되세요? 지금까지 합하면 한 3년 정도가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회장님이 되셨는데 지금 아까 거의 오랫동안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번이 처음 임기는 아니시죠? 예. 네. 제가 그 쭉 처음에 지장예비사에서 활동을 하다가 또 장애인 고용안정협회라는 단체가 생겨가지고 거기에서 네. 부장하고 역할을 하다가 국립 재활원에 공무원 생활도 잠깐 하고 네. 또 북부 장애인 복지관에서 제가 그 사무국장 관장도 하다가 네. 다시 안정협회 회장으로 오고 그 이후에 지장협회 선거에 출마해서 2013년도 6월 20일 날 회장으로 선출되고 네. 약 10년째 이렇게 제가 회장을 3선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임기가 몇 년인데 3선이시죠? 4년인데 지금 세 번째 하고 있습니다. 3선 시작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한 1년 조금 넘었습니다. 이제 곧 10년 되네요. 네. 예, 그렇다고. 국립재활원에도 계셨군요. 예. 그게 옛날에 각시몬이라는 데인데 참 예, 그렇습니다. 복지부로서는 그 상징적인 기관인데 그쪽에서도 얼마나 계셨죠? 한 8개월 근무했었습니다. 하다가 그 복지관으로 옮겼습니다. 바로 또 복지관으로 차출되셨군요. 예. 그 이제 회장을 이렇게 오랫동안 하고 계신데 이때 되실 때 나는 이런 일을 좀 해야 되겠다라고 공약하신 것도 있을 거고 또 마음을 이렇게 먹었으나 공약 안 하신 것도 있으실 텐데 어떠세요? 지금 하고 계신 일과 그때 마음과 비교하시면. 늘 해야 되겠다는 일관된 그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로 뭐 성과 이 부분에서는 제가 평가하기보다는 남들이 평가해야 옳을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제가 가장 역점을 두었던 것은 장애인 단체가 좀 맑아져야 되겠다라는 것이었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청렴 선포식도 하고 각종 그 경영 이념도 도입을 해서 새롭게 만들고 또 미션과 비전도 만들면서 그 소외된 계층에게는 희망의 동반자가 되고 사회 변화의 주역이 되어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는 지장협 이런 우리 협회 미션을 만들어내면서 좀 장애인들도 사회에서 어떤 뭐랄까 보조적인 기능을 하는 마치 단체가 되고 이런 것은 나는 싫었어요. 좀 주도적이고 주인이 되는 사회의 주인이 되는 그런 역할을 장애인들이 좀 앞장서야 되겠다라는 것이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가장 중요했고 두 가지가 나는 청년과 교육 이런 걸 통해서 사회 인식 개선 변화를 도모하고 장애인이 그 사회에서 대접받는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줄곧 해왔습니다. 네. 근데 최근에 제가 좀 알아보니까 그 이종성 의원도 그 사무총장 출신이기도 하지만 회장님께서 개인 예산 제도를 같이 좀 추진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 사실인가요? 예, 사실입니다. 가장 개인 예산 제도란 것이 뭐 선진국에서도 이미 시행하는 영국 같은 나라도 있고 이런 걸 보면은 우리도 제도의 그 어떤 제도이든 약간의 문제점이라든가 또 어려움은 항상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장애인에게 구매력과 선택권을 돌려줘야 된다라는 내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결국 구매력이라는 것은 이른바 내가 그 시장에서 장애인 당사자가 예를 들면은 뭔가 물건을 살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고 자본주의 구도와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반드시 나는 구매력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자립도
장애인들이 자기 스스로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면서 소득을 통해서 올바른 시민사회에서 경제활동을 함으로써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또 선택권이라는 것은 서비스 영역을 따진다면 첫 번째가 소득의 부분이라면 두 번째 서비스 영역에 있어서도 뭐 관주도라든가 네. 공급자 중심의 어떤 서비스가 아닌 장애인 스스로가 자기 필요성을 느끼고 인지하는 측면에서 내가 이러이러한 서비스는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아주 선택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영역, 그 선택권은 장애인에게 결국 주어져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늘 해왔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도 이런 그 개인예산 제도가 성공적으로 잘 시행이 될 수 있는 방향성으로 나가는 것을 우리 지장협에서는 바라고 계시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애인들이 무엇보다도 서비스의 질에 대해서 또 만족하고 또 나아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불편함이 없는 그러한 것이 바로 이 두 가지가 요건이 충족돼야 되지 않느냐라는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YTN 라디오 이성규의 행복한 쉼표 잠시만요. 이런 사람 또 없습니다. 오늘은 한국지체장애인협회의 김광한 회장과 함께 한국지체장애인협회는 어떤 곳이냐, 또 어떤 일을 해왔고 또 어떤 일을 바라보고 있는지 나눠보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저희가 노래 한 곡 듣고 싶은데요. 우리 김광한 회장님께서 추천하시는 노래 있으세요? 예, 그 근래 들어본 노래 중에서 진성어 동전 인생이라는 노래가 참 의미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 노래를 왜 좋아하십니까? 예, 참 장애인들이 자아 정체감을 찾아가기도 힘들고 또 어려우면서 자기 자존감을 갖기도 힘든데 네. 세월이 걸려야 그 가치를 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노래가 참 장애인의 인생과 참으로 어떤 의미에는 닮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 장애인 복지도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고 그래서 동전 인생이라는 노래를 참 좋아합니다. 네. 호남분이면서 안동의 홍보대사 하시는 진성 씨의 동전 인생 듣고 오겠습니다. 네. 진성의 동전 인생 듣고 왔습니다. 김광훈 회장님. 예. 궁금한 게 그 IPC 공인대회로 치러지는 장애인 국제 휠체어 마라톤인가요? 이게 뭐죠? 예. 그거는 이제 세계 우수한 선수들을 불러서 서울에서 휠체어 마라톤 대회라고 42.195km를 완주하는 경기이고 또 하프 코스라고 해서 그 절반을 뛰는 그 경기입니다. 또 5km는 일반 시민들이 참여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장애인과 선수 또 일반 시민이 함께하는 체육 활동을 통해서 장애인 인식 개선과 또 장애 체험의 계기도 삼아보는 그런 좋은 대회이고 행사입니다. 그럼 얼마 전에 국민통합위원회에서도 장애인 이동권에 의한 위원회도 별도로 만들고 특별위원회도 만들고 했는데 예. 이 이동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장애인의 이동권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장애인들이 사회에 자유롭게 가고 싶은 데 가고 참여할 수 있을 때 참여하고 이런 데 있어서 가장 인간의 기본권적 권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는데 실제로 보면은 많은 우리 사회의 장벽들이 이 장애인의 활동을 가로막고 제약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미세한 부분에서 뭐 정부의 정책까지 하지 않더라도 건설을 하는 과정, 보도블록을 까는 과정이나 이런 데 1cm만 높아도 장애인들은 접근할 수가 없거든요. 휠체어 탄 장애인 경우에 특히 그렇습니다. 또 뇌병변 장애인이나 이런 보행에 상당한 지장을 받는 장애인들은 뭐 조금만 있어도 다리가 턱에 걸려 건너지 못한다든가 이런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이동권이야말로 장애인 복지에 있어서 인간으로서 복지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보면은 이동권에 관련해서 많은 어떤 장애인들이 지하철을 점거하고 또 막 농성을 하고 이런 과정을 지켜보게 됩니다. 그들의 어떤 충정은 충분히 이해하고 저 역시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시민사회에 불편을 준다든가 이렇게 해서는 지나치게 좀 한다는 것은 다소 우리가 좀 반성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하는 데는 사실 정치권이나 어떤 정부가 이런 장애인들의 문제를 등한시해 왔다는 것이 가장 첫 번째이고 또 단체 입장에서 보면은 어차피 지하철을 타고 이용하는 사람도 우리 부모 형제 자매이고 어려운 또 취업이 되어 면접을 보러 간 사람도 있을 거고 어머니의 임종을 보러 가려고 하는 또 가족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이런 걸 위해서는 어느 정도 운동 자체의 성격도 이제는 국민적 지지와 사회에서 공감대를 확산할 수 있는 그런 차원으로 운동으로 바뀌어 나가야 되겠다.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장애인이 소수이긴 하지만은 소수의 권익이 침해돼서도 안 되고 네. 또 다수인 국민 대부분이 또 불편을 느껴서도 저는 그거는 또 운동에 있어서 오히려 장애인 인식 개선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것을 어떻게 잘 조화롭게 국민들의 인식도 잘 좀 바뀌어야 될 것이고 장애인 그 일부 단체의 소수의 단체가 목소리를 외치는데도 귀를 기울여 준 것도 필요할 것이고 또 네. 그런 단체도 그것이 과도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사회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에 역행한다든가 네. 거부감을 주고 타인의 권리를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은 네.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어느 기록을 보니까 나는 장애인당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데요, 회장님이. 이게 무슨 말이죠? 예, 제가 가끔씩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장애인 복지에는 기본적으로요. 네. 인간의 삶이라든가 인간의 어떤 일상생활에 있어서 편리함이라는 것은 장애인이 편하면은 당연히 비장애인도 편리한 세상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었을 때 장애인 복지에는 여야가 없다라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네. 장애인 복지는 여야를 구분하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장애인 복지에 관련돼서는 어느 당이든 한 목소리를 내야 된다. 이런 취지로 제가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좀 적극 협조하고 장애인의 문제를 자기 문제화해서 좀 정책이나 제도를 만드는데 우리 모두가 힘을 합하자라는 측면에서 장애인 복지는 여야가 없고 네. 그런 것을 생각하는 것이 다 여야를 떠나서 장애인 당이 돼야 되지 않겠냐 그런 측면에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그와 연결되는 게 바로 장애인이 선택하면 언제나 옳다. 이런 말씀도 언제 하셨던데 연결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또 장애인이 선택하면 옳다라는 것은 그런 생각을 제가 어릴 때부터 많이 했어요. 아버님께서 늘 그러고 네. 장애인이 세상에 몸이 불편한 것보다 더 큰 문제가 되고 더 사회적으로 어떤 냉대를 받는 것은 결국 뭐냐면 생각 자체가 잘못된 사람은 사회에서 용인될 수도 없고 살아갈 수도 없다. 그런 측면에서 장애인은 몸은 불편하지만 정신세계가 건강하면 그 사람은 사람으로서의 가치와 존엄성을 충분히 인정받을 수가 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올바른 가치 판단과 행동 이런 걸 통해서 세상을 살아가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네. 장애인이 제가 바라는 하나의 희망적인 인간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제 사람 장애인들이 몸은 비록 불편하지만 정신 건강이라든가 이런 것은 굉장히 정신 세계는 건강하다. 한국의 어떤 정신 문화를 상징하자면은 장애인들이 올바른 판단과 가치 기준을 갖고 합리화 상식에 이거한 판단을 해서 이 세상에서 좀 장애인 인간으로서의 전범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이어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네. 앞으로도 지장예배 향후 움직임도 그와 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이 정도로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런 사람 또 없습니다.
오늘은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김광한 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김광한 회장님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이런 사람 또 없습니다는 YTN 라디오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클릭 한 번으로 다양한 병원 의약품 구매를 블루팜 코리아 인공지능 시스템으로 관리까지 쉽게 블루팜 코리아 10만 의료인의 온라인 의학 포털 검색창에 블루팜 코리아 블루팜 코리아를 선택하신 원장님은 진정한 명이십니다. 마라톤은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운동이죠. 42.195km를 계속 달려야 하고 2시간 이내에 완주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은 늘 관심사인데요. 케냐의 마라톤 선수 엘리우드 킵초게는 지난 9월 베를린 마라톤 대회에서 2시간 1분 39초로 4년 만에 세계 기록을 다시 썼습니다. 이전 기록을 1분 18초나 단축한 것이라 이미 킵초게에게는 살아서 전설이 되었다는 수식어가 붙었는데요. 킵초게가 살아서 전설이 되는데 보이지 않는 큰 역할을 한 것은 마라톤 내내 13번의 물병을 제대로 잘 전달한 물병 든 자원봉사자 슐케의 역할이었습니다. 마라톤 선수가 물을 마시지 못하면 수분 보충이 되지 않아 기록뿐 아니라 경기 자체를 해나가는데 어려움을 겪기 때문이죠. 이처럼 인간의 한계를 실험하는 마라톤, 여기에 선수와 자원봉사자가 서로 등을 맞대듯 호흡을 맞춰 전달한 물병, 이 물병이 있어 가능했습니다. 이성규의 행복한 쉼표 잠시만요. 끝곡은 이적의 하늘을 달리다입니다. 그리고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